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애매한 연락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흔들흔들 해버리면 또 급발진하게 되고 그렇게 재회는 멀어지고 어영부영 끝나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정말 이런 애매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실 이러한 애매한 시점에 있는 분들은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상대가 결정하고 확신을 갖도록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는 일이 정말 쉽지는 않죠. 그래서 확신이 없다면 일단은 참아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긴가민가 할 때는 일단 하지 마라.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때는 딱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바로 진지충. 바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진지충처럼 연락을 했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되게 다큐로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흑폭풍이 세게 와서 우리 없으면 안 되겠고 우리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라도 상대방도 처음에는 바로 본론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의 현재 마음이 본인과 같은 마음일지 이런 방법이 맞는 건지 본인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떠보는 애매모호한 연락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대화 속에 우리가 헤어졌던 원인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주저리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제 친구와 남자친구는 회사의 CC였어요. 원래 제 친구의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정말 자상하고 소나무 같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은 알콩달콩 굉장히 예쁘게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의 회사 여자 동료 문제로 오해가 생겨 헤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헤어질 당시 친구의 남자친구는 바쁜 부서로 발령받았고 게다가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너무 바빠지니까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남자친구랑 연락조차 되질 않았던 거예요.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했던 제 친구는 그런 문제와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우울증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회사 여자 동료 사람 일 때문에 연락하고 밥 먹고 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던 사람이 이해해 주지 못하면 공격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정말 아니라고 오해를 풀고 먼저 붙잡았을 남자친구가 잡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해받고 싶은 때가 있는데 안 그래도 상황이 지치는 상황에서 매번 자기만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도 여자 동료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우리 정말 안 맞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제 친구는 예측 못한 남자친구의 모습에 초반에 엄청 매달렸는데 남자친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제 친구에게 한 달 뒤 남자친구의 연락이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만 몇 줄을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헤어짐의 원인에 대해서 주저리 구구절절 변명도 하고 그런 상황이 정말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런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은 이런 모습이었고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고 이별의 원인은 오해였다 말했던 거죠. 근데 정작 다시 만나자는 말은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근황 질문과 변명하는 연락만 하더래요. 제 친구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웠죠. 이 남자가 떠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동안은 답답한 연락만 하다가 제 친구가 답답해서 마무리하는 톡을 하면 연락이 또 끊어지고 또 반나절에서 하루 지나면 연락이 오고 그런 과정들이 오랜 시간 이어졌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제 친구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해서 예전보다 더 알콩달콩 사귀고 있긴 하지만 사귀고 난 뒤에 제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물어봤죠. 다시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고 하면 되지 대체 왜 그렇게 말을 못했냐고 하니까
헤어지고 나서 바쁜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후폭풍이 엄청 세게 와서 너무 힘들어서 붙잡고 싶었대요. 근데 정말 방법을 몰라서 소심해서 서툴러서 막상 만나자고 하면 우리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까봐 계속 타이밍을 기다렸대요. 사실 제 친구의 남자친구는 제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모태솔로였고 여자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남중남고 공대 출신이었거든요. 뭐 그렇다면 또 이해가 가죠. 남자친구의 타이밍만 기다렸다가 제 친구가 붙잡지 않았다면 사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서로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도 되는 경우는 딱 이런 때. 헤어짐의 이유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상대방이 설득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예요. 그래서 대화 도중에 이런 진지충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 관계에 정말 진심이고 관계를 다시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면 지난 시간에 대해서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분명히 할 테고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시점을 정확히 캐치해서 재회까지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재회를 해서도 예전 연애에서보다도 더 돈독해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재회에 성공하신 많은 분들처럼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연락하고 싶은 걸 참길 정말 잘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재회를 한다고 해도 또 지긋지긋한 재회, 이별, 재회, 이별만 반복해서 벗어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은 재회만 되면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재회만 바라실 수도 있지만 서로의 눈치만 보고 꾸역꾸역 다시 만나면은 다시금 내 마음이 역시나 정 같지가 않다. 결국 또 서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금방 헤어지게 되거든요. 재회는 절대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